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쌤, 오늘 좀 스튜디오가 꽉 찼네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대학의 합격 발표가 나고 있는데 네. 이제 합격한 학생들 우리가 궁금한 점 인터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학생들이 나온 건 좀 처음이죠? 아니? 선생님들은 나왔는데 볼 설명해. 그건 국가수가 아니잖아. 아, 그래? 자, 아무튼 학생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기소개 우리 먼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번에 합격하게 된 한상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 예정인 가지윤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이제 일반 교과 전형으로 진학한 하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새내기 학부로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해서 최초 합한 김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처음부터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비실기 미대를 진학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적을 일단 엄청 열심히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최종 성적이 3.26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당연히 서울대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근데 점점 이제 오르다 보니까 가장 높았던 성적이 1.1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좀 성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특별한 뭐 계기가 따로 있었는지. 밖에서 말할 때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라고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제가 자존심이 진짜 세요.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좀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심했는데, 사실 딱 까놓고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게 어중간하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그게 뭔가 공부일 것 같아서 그때는 그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전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할 예정인데,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자유전공학부를 꿈꾼 건 아니었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떤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고 다양한 활동을 위주로 경험했기 때문에 3학년 돼서 자유전공학부에 진학을 하고 싶었고,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자유전공학부라고 해서 진짜 다양한 활동을 두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 어떤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신 같은 시험 성적도 계속 꾸준히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사실 아직도 자유전공학부에 가서 더 탐색해보고 싶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언론인이 되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일단 뭐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활동은 사실 교과로 갔으니까 얘기할 건 없고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신은 뭐 열심히 만들었고. 수능형 타입이야.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나, 내신은? 내신이요? 1.4 그 정도. 1.4. 이 대학마다 계산 방법이 다르긴 한데 1.4 정도 나왔습니다. 훌륭하네. 수능 공부할 때는 그러면 지금 만족한 영역이 어떻게 돼요? 수능 최장의 기준이? 그 제일 높은 게 3합 5. 제일 낮은 3합 게 3합 7. 근데 3합 7은 영어가 안 들어가요. 네. 그럼 3합 5로 만들 때 뭐뭐 넣었어요? 3합 5를 못 맞췄고 3합 6까지 맞췄습니다. 6으로 맞췄구나. 고대가 3합 6이었고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가 3합 5. 수능 최저 맞춰요. 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2학년 때는 이게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왠지 올 2등급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수능 보면은 처참히 깨집니다. 그 애들 중에 수시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시로 바뀌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정신 차려! 이거 너무 갔는데? 정신 차려! 너무 강조했다. 경험에서 우러나. 이거는 저도 한마디 하자면은 절대 제발 정시 파이터 하지 마. 자기가 뭐 3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든 내신을
잘 따세요. 더 이제 높이는 게 낫. 이거 정시는 뭐 1년 2년 더 할 생각 아니면은 그리고 뭐 알았어. 숨체절 이렇게 맞춰주는 걸로 오히려 하는 게 낫다. 네. 그래도 정시 파이터가 하고 싶다면은 주변에 망한 그 아. 정시 파이터 선배를 찾아가서 많아요 이제. 왜 하면 안 되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시길. 아유 좋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네. 애들이 그냥 잘 안 듣는데 네. 선배들이 하면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준호 학생은 이제 무학과이긴 하지만 이제 공과 계열 위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항목인데 어떤 저는 원래 노력을 했는지. 예. 저는 원래 그 기계공학부 지원하려 했습니다. 그 긱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메이커라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그 뭔가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메이커가 되고 싶다 해서 기계공학부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기계공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다양한 메이킹 활동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기청정기 만든 거랑 스마트팜 활동 그런 게 있겠네요. 자, 다음은 뭐랄까요? 이과야 이과. 저희 말을 잘 못해요. 야, 너희 면접 어떻게 봤어? 면접 안 봤어요. 면접 안 봤어요. 저는 문제 풀었는데. 뭐야 끝낼까 그냥? 네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그럼 의미가 있었던 활동 이게 이제 공통 질문 이제 다 갈 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자인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컨셉이 좀 뭔가 환경, 이런 사회, 이런 관련된 디자인이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현실에 가장 가까운 디자인이잖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기부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제로 웨이스트라는 환경 운동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이게 일반인들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거를 디자인인에 접목해서 애들이랑 같이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스를 차렸는데 그 부스가 이제 그 리유저블 컵이라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직접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디자인을 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진로가 되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하이챌린지 스쿨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그 활동이 프로젝트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동물권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돌고래 모양의 그립톡을 판매하면서 동물권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더욱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입시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해요? 사실 이제 그냥 받아먹으면 당연히 안 되고 네. 그거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동아리도 좋지만 이게 활동이 하나라고 하긴 그런데 이 내신 세특 채우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목별로 채워야 되잖아요. 국어에서도 자기 진로랑 땡겨 와야 되고 뭐 영어에서도 땡겨 와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 자기 진로가 되게 명확해져요. 이게 오히려? 자기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게 되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자기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얘기했던 그 공기청정기 제작하면서 아두이노. 아두이노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제작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고 또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딱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보람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 학과로 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느낀 점 또한 실패를 통해 그 자신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제 좋은 공부 방법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수능은 조금 상황이 올라와서
되게 급하게 준비하느라 엄청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서 내신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내신은 암기가 8할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보면서 쓰면서 암기를 하기보다는 좀 감각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감각. 되게 유명하긴 한데 영어로 예를 들면은 영어 지문을 한번 써봐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다양한 그러니까 자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 지문들.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조금 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지문들이 딱히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 풀 때 아 이거는 이런 지문이었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아니, 그냥 들어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생활 중에 뭐 학교 일과를 어떻게 이제 보냈을 거고 또 방과 후에는 또 우리가 뭐 어떤 공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사실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몇 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험 기간 한 달 정도부터는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1시간 이상 무조건 하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1시간. 저는 진짜 사실 좀 제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진짜 그냥 원래 모범적인 답변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수업 자료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프린트나 교과서, 문제집 그런 걸 무조건 다 암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공부를 할 때 효율을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걸 더 중요시했고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개념을 숙지하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럼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과탐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은데 제가 내신 때는 물화생을 했고 수능 때 화생을 봤습니다. 근데 물리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자취하고 화학 생명 공부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화학은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 논리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여기서 어떤 뭐 개수 얘를 찾고 그다음 여기로 넘어가서 뭘 찾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계를 차근차근 걸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틀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체크를 하고 나중에 오답을 할 때 문제를 저는 아이패드로 오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A4 용지 크게 사진을 문제를 한쪽에 붙여놓은 다음에 그 옆으로 쭉 풀이를 썼어요. 해설 쓰듯이. 여기서 1번 여기서 뭘 찾는다 해서 짜라락 어떻게 찾았는지 2번 여기서 뭘 찾는다 어떻게 찾았는지 해서 뭐 마무리 해서 이게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논리적 과정을 자기가 명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탐 과목은 생명도 그렇고요. 엄청 꼼꼼한데 남학생 치고. 솔루션을 그렇게 쓰면서 공부한다는 게 수학하고 과학에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즐기세요. 일단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즐겁게 만들어 보라 라는 말을 해보고 싶네요. 즐겁지 않은 과목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기부를 사실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생기부를 무조건 다 펼쳐놓고 한 줄 한 줄을 다 분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여기 이 줄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질문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다 임의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을 뵈가지고 여러 번 이제 만나면서 모의 면접은 아니었고 그냥 생기부에 대해서 이렇게 네 생기부는 사실 이런 소재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소재를 잡았어요. 그런 면접에서 말할 키워드를 잡고 나서 이제 면접 막바지에는 제가 했던 게 제가 마인드맵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디자인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회 디자인이 뭐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걸 명확히 하려면 좀 뭔가 마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사회 디자인 딱 해놓고 이 뻗어가는 형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정리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은 재시문 면접이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접하는 면접이고 생기부를 준비하는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과외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10월 달부터 몇 번씩 그렇게 그냥 타이핑으로 직접 말하진 않고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을 하고 이제 원래 그런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화여대 면접을 봐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고대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이제 제시문 면접만 직접 제대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때는 계속 말을 해보면서 어디가 틀렸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음성 녹음을 직접 해서 들어보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자유전공학부에 맞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커리큘럼이랑 인재상을 보고 제가 이 학교에 왜 진학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그것도 면접 때 말을 했습니다. 면접 당일날 서울대 이제 가봤을 거 아니에요. 떨렸겠다. 그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한 26대 1 정도 되지 않나요? 그건 일반 전형이고 그래요? 지역기능 선발 전형이 한 15대 1 정도. 15대 1. 그 전형 중에선 제일 셌어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그럼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질문이 나왔죠? 일단 사실 이건 좀 자랑이라 해야 되나? 네. 제가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해갔는지 질문했던 모든 질문들 다 제가 준비를 했던 질문이더라고요. 이건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게 답변했는데 처음 가자마자는 이제 자기소개를 해봐라. 난 뭐 이제 제로 웨이스 관련 이렇게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이런 활동 관련해서도 꽂아줬군요. 네. 그 부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물어봐 주시고 제가 활동 중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그런 탐구 보고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도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이제 뭐 웃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네. 그냥 좀 아무래도 제가 좀 자신 있게 답변하다 보니까 막 그래도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좀 이렇게 꼬리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반응은 그래도 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달리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은 학생은 그럼 고려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 그 제시문이 뭐였어요? 올해 제시문은 그 사회 문화나 그 통합사회에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 제시문이 나왔어요. 문화에 대해서. 제시문이 가나다라 해서 총 4개였고 이 2개를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문화 동화인지 아니면 뭐 이런 건지 다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시가 나왔는데 그 시에서 연변의 의미를 말하라고 해서 그 문제가 제일 당황스럽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면접관은 몇 명이었나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가서 촬영? 온라인으로 줌 형식으로 했는데 2분이셨고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약간 떨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고려대학교 면접 일주일 전에 이화여대에 가서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진짜 거의 망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무조건 자신감 있게만 말하자라고 거의 세뇌를 시켜서 많이 떨지 않고 잘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안 떨었는데 안 떨어 학생인데 떨었다니까. 나 그냥 궁금해졌어. 이 합격 딱 떴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인터넷에 보면 많거든 애들. 인터넷에 막 애들 같이 보잖아. 막 우리 합격 여부 어땠어요? 일단 울었나? 우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발표였어요. 서울대가 전체 학교 중에서도 아주 이제 유명한 학교들 중에서도 첫 발표였는데 사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아가지고 그냥 생각은 없었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불안한 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안 되면 다른 것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되게 많았는데 딱 클릭하니까 이제 합격이라고 뜨더라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영어로도 나와요. 어드미티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글자를 보니까 바랬던 글자 딱 보니까 그냥 사실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네. 그럼 뭐 다른 학교의 뭐 합격 여부는 필요가 중요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이제 홍대도 최초 합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쁘긴 하지만 그냥 딱 그 정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인데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복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가 똑같지 않았고 계속 변하고 막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진로를 꼭 빨리 잡으셔서 학교 생활을 할 때 모든 활동이나 독서나 동아리 그리고 세부 세특 같은 것도 다 진로에 맞춰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꿈이 그냥 뭐 경영인 이게 아니라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서류 그리고 자소서 이렇게 서류에도 뭐 포함되어 있지만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기부 1차에서는 생기부 자소서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기부에서 아까도 잠깐 스치듯이 말했지만 컨셉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좀 뭔가 점점 그런 한 곳으로 모이는 여과된다고 해야 되나? 한 곳으로 모이도록 이제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좀 뭔가 크게 내가 디자이너에 대해서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도 한번 건드려보고 산업 디자이너 건드려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2학년 때는 점점 이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뭐 사회 디자이너면 사회 디자이너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생기부가 될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다양한 게 있다는 것도 1학년 때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냥 1학년 때 이제 전 디자인을 원래 했었어요. 그냥 좀 취미 겸 좀 용돈벌이로 이제 이렇게 의뢰도 받고 이렇게 디자인했었는데 그때 했던 건 이제 딱 그래픽 디자이너 어떤 이렇게 유튜브 이제 채널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배경 이미지나 이런 거에서 돈 받고 이제 했었는데 딱 그때는 그 수준이었어요. 딱 디자인 이런 거밖에 없구나 했는데 점점 이제 하고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런 마이크나 노트북도 다 디자인이라서 좀 더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채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채널 채널 아트 좀 해주고 퀄리티가 가지.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해주는 걸로 얘기 듣고요. 자 그러면 7번으로 가서 우리 준호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상민이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각각 이제 그러면 오히려 특징적인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이제 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교과를 쓸 생각이면은 2학년 겨울 방학 때는 대충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2학년 겨울 방학. 내가 아마 교과를 쓸 것 같다. 그러면은 방학 때 미적분과 과학을 되게 열심히 파놔야 돼요. 근데 미적분으로 기회도 있구나. 선생님 궁금한 거는 작년에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 네.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교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면접 보기 싫어서. 큰일 났다. 너무 솔직한데. 그냥 웃긴 걸로 가져와. 사실 이게 원서를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네. 처음에 딱 골랐는데 일반이 3장인 거예요, 교과가. 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3장이 그럼 종합인데 그래서 골라야 됐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종합과 일반을 섞지 않고? 교과를 같이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은 이게 최저가 빡세잖아요, 또. 그렇죠. 3합 5를 맞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로 이제 좀 갈등을 했는데 뭐 혼자서 결정을 한 게 이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자, 수능 공부를. 딱히 따로 그냥 종합 준비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교과로 선택을 했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근데 확실한 것 같아. 지금 딱 선택과 집중을 진짜 잘하는. 일단 선택을 본인은, 했으면 그 네. 방향에 있어서 이제 뒤로 보지 않고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우려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좀 네. 농어촌 전형을 포기하는 것도 농어촌 한 장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대단하네. 네, 대단한. 6교과의 사나이.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럼 학생부 교과를 겨울 방학쯤에 이제 생각을 하고 딱 정하고 그러면 그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에 대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때까지는 확실치 않아서 아마 방학 동안 2과목을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투 과목은 학기 중에 열심히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 자기 선택 과목을 정해서 과탐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이게 내신이랑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30분이라는 되게 짧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이게 촥 넘기면은 막 10분 지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탐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탐. 네, 이게 최저 맞추는 게 아직 참교육을 안 다녀와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3학년 들어와서 3월 모평, 뭐 4월 모평, 이 모평을 치다 보면은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은 좀 거칠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우리 그 어려웠던 과정을 후배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탐하면서. 그 수학보다 오히려 과탐이 더 힘들었나요? 막판에는 한 2달 전부터는 수학 비중보다 과학 비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두 과목 할 때. 자, 준호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확한 진로와 그리고 그 담긴 열정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살짝 너프돼서 축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학종을 준비하는 거는 살짝 나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그 수능도 같이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6학종이라는 표현은 학종을 6개를 다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옛날에는 75대 25라 해가지고 그 수시가 75, 정시가 25, 그 다음에 그 75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월하게 높았는데 현재는 많이 축소되었다 보니까 네, 그 수능 준비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지금 의무적으로 10%로 늘리고 있고 그럼 이 교과에서는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환 입시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대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막 면접 동영상을 보고 자소서 쓰는 법 그런 거를 봐도 자기가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잘 될 거니까 겨울방학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꼭 3학년 1학기까지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겨울방학에는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다음 학년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부를 하시되 그냥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하자.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딱 맞춰서 가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안 좋은 생각이고요. 그냥 될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다가 보면 왜 학생들이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리더라도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저는 이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젠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어떤 결과든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끝은 있으니까 그냥 그 끝만 바라보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딱 하겠습니다. 수능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네, 수능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너무 이과야 우리.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꿈이 없는 친구들 빨리 꿈을 찾고 나서 공부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청소년 평균 권장 수면 시간 7시간을 지켜서 낮에 졸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시 파이터 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학교에서 정시 파이터는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의 실정에 좀 잘 맞게 우리의 유리한 강점을 잘
잘 활용해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인사하고 자, 안녕. 안녕.